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6e 모델이 출시를 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SE 모델을 가지고 보급형 라인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16e 모델을 내면서 SE는 단종이 됐습니다. 이 제품 제가 살펴보면서 스펙이 굉장히 좀 괴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가치가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의 밸런스가 완전 붕괴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려면 램은 8기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SE의 후속으로 내기에는 너무 고스펙이 된 거죠. 그래서 16 모델 안쪽에 2를 붙여서 출시를 했는데, 이 2가 알고 보니 익스펜시브의 약자였다라 굉장히 좀 지금 불편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맥세이프의 미탑재인데요, 사실 애플에서 가장 먼저 마그네틱 방식의 충전, 마그네틱 방식의 액세서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영향으로 갤럭시도 치토 레디를 도입하면서 액세서리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애플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흐름을 보여주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SE 모델에는 원래 맥세이프가 없었죠. 아이폰 11 이하 모델에는 맥세이프가 또 없어요. 아이폰 16E의 타깃 자체가 4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해온 실속파 분들을 타깃으로 잡은 것 같아요. 맥세이프는 한번 사용을 해보면 대박이다, 진짜 계속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주변을 살펴보면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선 충전도 안 쓰는 분들이 더 많고요, 맥세이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컨텐츠를 준비하느라고 외부에 나가서 학생들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쓰고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맥세이프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거 꼭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면 되게 좋습니다 라고 해도 뭐 그냥 신기하네 이런 눈빛이지, 저거를 내가 사서 꼭 써봐야겠다 이런 어떤 적극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안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유가 새로 사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유선 충전의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충전을 하면서도 휴대폰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SNS를 보는 분들도 많은데, 무선 충전은 패드에 올려놓을 땐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야 하고 거치대에 둘 때도 직접 조작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3m, 2m짜리 긴 케이블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애플에서는 맥세이프를 그냥 빼자, 이거는 뭐 굳이 없어도 된다, 사람들이 또 적응해서 쓸 거다 라고 마진쿵님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은 사실 노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디자인 중에서 노치 디자인이 가장 최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홈 버튼이나 위에 있는 베젤은 그냥 이 나름대로의 또 적응을 해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노치 디자인은 너무 좀 별로예요. 아니 그런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그렇게 돈이 들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뺐을까요? 패널의 재사용 이런 부분 때문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밖에 120Hz 미지원, 이거는 사실 뭐 16 일반에도 안 들어있고 미니 7에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뭐 기대도 안 했던 스펙이라 뭐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격을 보면 지금 128기가 기준 99만원부터 출발이 되는데요, 출고가 기준으로 16과 비교를 하면 26만원 차이입니다. 26만원 그냥 딱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큰 가격 차이입니다. 아주 가볍게 이 정도 차이면 그냥 일반 사라라고 딱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99만원이라는 출시가는 사실 극악의 환율 때문에 만들어진 가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나올 애플 제품들의 가격이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99만원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호기심으로 세컨폰으로 접근을 하려던 분들은 바로 뒤로 가게 X를 누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SE3나 12 이하 모델을 사용하셨던 분들께서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고시장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품들은 16 일반과 15 프로인데, 16 일반 S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집어오셔야 하는 매물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6 S급 일반 모델은 지금 매물이 씨가 마른 상태라고 합니다. 한 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자급제는 혜택이 거의 없을 거고요,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를 할 때에는 생각보다 가격이 좋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학생분들 타깃으로는 꽤 좋은 프로모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GPU 코어 수도 한계가 적고요, 센서 시프트도 빠지고 화면 밝기도 낮아졌기 때문에 16 일반과 비교를 하면 다양한 부분에서 야무지게 원가 절감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16E 모델이 좋은 게 있습니다. 러닝 타임에 있어서는 16 일반 모델보다 오히려 길더라고요. 통신 칩셋을 애플에서 직접 개발한 C1 모델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칩셋이기 때문에 베타 테스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통신에 관련된 부분은 애플이 자신이 있으니까 넣지 않았을까요? 핸드폰을 내는데 통신 칩셋이 기존 제품보다
떨어지는 제품을 넣는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데 통신 칩셋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6 익스펜시브 모델, 16E 모델은 또 예뻐서 구매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3개 있는 모델만 계속 보다가 공홈에서 카메라 하나 심플하게 딱 박혀있고 화이트에 사과 마크가 있는 걸 보는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가격을 보면 바로 한숨이 나오기는 했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16E 모델이 생각보다 잘 팔릴 수도 있겠다. 사실 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합리화를 하고 적응을 해나가다 보면 이 정도면 괜찮네라는 그 중간 지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리뷰를 위해서 화이트 모델을 하나 구매할 예정인데요. 구매를 한 다음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지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현타가 세게 올지, 아니면 안타깝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뭐 쓸만하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